엄경화 연구위원님과 2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휴전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협상을 하겠다 정도만 있지 아직은 중동 리스크에서는 전 세계가 다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 시기에 대부분 사실 전쟁이라고 하면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었던 것 같고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정도만 최근 내에 우리가 좀 내륙에서 일어난 전쟁이었던 것 같은데 과거 전쟁 시기의 조선주 주가는 어땠었나요? 운송의 네. 복잡도를 높이는 네. 일이고 전쟁이라는 게 어느 지역에서 터지면 네. 이 운송 행위를 하는 해운사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이벤트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크게 악재로 작용할 이유가 없는 게 어느 지역에는 유리하고 어느 업체에게는 불리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온 입에 전가시켜 버리면 되는 문제인지라 사실 네네네. 이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에너지 안보도 결국은 마치 이제 뭐 파이프라인들을 뭐 바꾼다거나 이제 무조건 중동산 기름만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선박 수요는 더 늘어날나요? 미국에서 LNG를 갖고 오는 것과 중동에서 LNG를 갖고 오는 것과 배의 종류가 달라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일단 기간으로 2배 걸립니다. 중동 라운드 네. 트립은 저희 한 2주 정도 네. 보통 보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달 달? 정도 보기 네. 때문에 똑같은 수량을 날르려면 배가 2배로 필요한 거죠. 저희 그러네요. 가고 오고 가고 네. 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 톤마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네. 단순 그 수량이 아니라 네. 이 수량이 얼마나 돌아다녀서 최종 목적지에 도달을 하는가. 그래서 톤마일 증가에 있어서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이 운송의 루트가 다양해지는 거. 그러니까 한 군데서 사실 많이 실어가지고 쇼컷으로 오는 게 가장 그렇죠. 최적이죠. 네. 그 수입해서 쓰는 그렇죠.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분산을 시키는 그렇죠. 거잖아요. 이미 저희 러우 전쟁에서 이제 유럽이 크게 공부를 했죠. 그렇죠.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PNG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원래 국제 시장 자체가 한 뭐 6대4 정도였었는데 더 기체 상태로 운송되는 양이 훨씬 그렇죠. 많은 편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바이어스가 유럽은 더 심했습니다. 8대2까지 네, 갔었는데 이제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액화시킨 상태에서 도입이 되는 쪽으로 늘렸으니까 이제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 사실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에 이 통행이 불가하게 되면서 극동아시아 3국이 굉장히 급해진 거잖아요. 네. 저희가 중동에서의 그 기름 수입이 워낙 비중이 컸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반복하겠죠. 우리도 궁극적으로 이게 설사 나중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다변화시켜 네. 놓는 게 아무래도 편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먼 거리일수록 큰 배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왕창 실어 오려면? 왕창 실어 오려면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만약에 수에즈 운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네. 되고 만약에 실어서 오는데 그게 더 적게 걸린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쪽으로 분명히 수요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고요. 가스선은 그 니즈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가면서 살짝 자연 기화되거든요. 그럼 네. 여러 날 가면 더 많이 기화돼서 도착을 더 적게 할 거잖아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이 BOR이라고 하는 그 보일 오프 레이트라고 하는 자연 기화율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화되는 거를 조금 연료로 사용을 해서 내가 운송비를 조금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뭐 기술을 개발해 달라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그리고 그 수출지의 항만 상태도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근데 미국이 참 항만 투자를 안 하는 해요? 국가라서 대형 LNG 캐리어가 원활하게 잘 들어갈 수 없을 수도 있어서 이제 그거에 맞춘 선박에 대한 니즈가 아무래도 좀 생기겠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노후 함정 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90년대 초반에 건조된 이제 배들 한 30년 정도 쓴 거잖아요, 배가. 네. 30년도 오래 쓴 편 아닙니까? 사실? 근데 함정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중간 막 중정비하고 이러면서 더 느리긴 수명을 하고. 좀 늘려서 네.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중간중간 전투함은 사실 전투에 투입됐다가 중간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네. 30년이라는 그
설령 같은 경우는 상선 대비해서는 조금 더 길게 쓸 수 있다라고 사실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무기 체계가 지금 90년, 그러니까 냉전 이전에 만들어졌다가 그 뒤로 투자가 네. 많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네. 러시아나 이제 미국 이런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네.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 해양 방산 쪽 말고 미국에서 지금 F-16 같은 경우도 35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계속 생명 연장 그렇죠. 사업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진행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수로 워낙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늘려서라도 이제 신규로 넘어가는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아마 함정 시장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그 니즈가 오히려 빠르게 급부상할 것 같고요. 신규 투자 프로젝트들이 지금 얘기는 많이 되고 있는데 실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한 생명 연장을 하자라고 하는 이제 MRO 수요가 많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규모가 이제 신조 규모와 MRO 규모가 지금은 모두 다 굉장히 과도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 이제 중남미나 뭐 이제 동남아 국가들도 요즘에 수요가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네. 예전에는 다 선진국들이 쓰던 배 이렇게 물려받아서 쓰지 않았나요? 많이 그랬죠. 네. 심지어 이 캐나다의 그 잠수함도 원래 영국에 있던 거를 받아서 쓰다가 네. 진짜 완전히 퇴역할 때가 되어서 이제 이제 신규로 수요 하는 거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신규로 우리가 만들겠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나요? 신규로 건져받겠다. 자본이 좀 많은 국가일수록 네. 이제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거를 받아서 우리가 사용을 하면서 중간중간 분명히 이 손이 계속 필요로 네. 할 텐데 이것 때문에 조선소도 조금 같이 조성을 하고 로컬 컨텐츠에 대한 요구사항도 점점 짙어지고 있는데 그런 네. 거에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는 이제 돈 많은 국가가 확실히 그런 돈 많은 네, 국가들. 중남미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중동 국가도 그렇고. 중동 그러겠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 뭐 그러면 우리가 막 사는 거 말고 기술 이전도 좀 해달라 그런 요구도 좀 있나요? 근데 원래 방사는 네. 꼭 이 해양 방산을 제외하고도 네. 어느 정도의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해서 아.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네네네.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적인 일상적인 패턴입니다. 네. 네. 최근에 신조선가도 올라가고 있고 중고 성까지도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선사들 멀티플이 좀 올라갈까요? 실적은 뭐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좀 모멘텀이 좀 될까요? 21년부터 24년까지 네. 저희 성과가 쉬지 않고 올랐었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그 잔고를 채우면서 올라오는 네. 상황이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굉장히 오래간만에 신조성과가 이렇게 반짝하고 지금 고개를 든 상황이에요. 그리고 네. 작년 2025년 하반기에 저희 중고 성과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중고 가격이 신조를 이렇게 뚫고 올라온 보기 드문 그 기간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제 잔고가 굉장히 차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가격 지표가 올라가는 걸로 인해서 저희가 거래량이 촉발된다라고 하면 그건 완전 신세계입니다. 그 다음부터. 네네네. 지금까지 채우면서 올라올 때와 이미 다 찼는데 여기서 다시 올릴 때의 그 시장은 그렇죠. 다른 시장이거든요. 2007, 8년도 그때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때 저희가 1년에 막 3년치씩 물량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이걸 다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면서 조선업체들이 그때는 잔고가 5년치씩 다 쌓여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멀티플을 그때 5년치 멀티플 땡겼던 기억이 나요. 예, 그랬었었는데 이제 결국 그걸 못 만들고 끝나가지고 네. 굉장히 낙하속도가 빠르긴 네. 했지만 지금은 또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서 오히려 이번에 만약에 다시 상승 트랙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신세계입니다. 그럼 신조성가 상승은 모든 조선사들한테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봐도 될까요? 국제 기준 네. 가격이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신조선- 지금 현재 네. 상황에서 요즘에 위안화나 엔화보다 원화가 더 심하게 그렇죠. 네.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우리나라 업체들에게 그 이익률 개선 폭은 더 아마 크게 영향을 줄 겁니다. 일단은 전쟁이 끝나고 환율도 좀 안정되고 나서 다시 신조성가나 중고성가 지수가 올라가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고성가 이런 신조성가에 가장 예민하게 움직이는 회사가 따로 있을까요? 상선의 비중이 높은 회사겠죠? 네. 네. 굳이 만약에 그러자면. 민감도를 따져야 네. 된다라고 네. 한다면 상선의 비중.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모든 것 종합해서 봤을 때 한 달 전에는 현대중공업이 제일 탑픽이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변함은 없으세요? 저희가 네. 현대중공업이 그러니까 탑픽이 아니라 저희는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린 네네. 거고요. 네. 무조건 제일 비싸야 된다. 근데
이 조선 시장에서 생기는 모든 변수에 대해서 다 대응하게 경제적 해자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종합 점수가 높은. 네네. 네. 여기에서 이게 터져도 이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고 커버하고. 저게 터져도 저 부분으로 커버할 수 있는. 대장선이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특수선 분야에서는 역시나 하나오션, 하나오션과 네. HD현대중공업이 네. 되겠죠. 삼성중공업은 뭐 지금 기대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냥 해양 플랜트 네.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밸류에이션 갭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회사가 잘하는 게 부각이 될 때 네. 저희가 좁힙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지금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한조선 얘기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죠. 네. 대한조선이 탱커만 만드는 거의 그런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에 탱커가 제일 부각이 되니까 그것 때문에 시장에 관심을 갖듯이 그럼 삼성중공업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하고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야? 라고 하면 네. 해양 플랜트인 거고 특히나 이제 FLNG의 레코드가 제일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게 가장 유리한데 요즘에 이제 미국 LNG 프로젝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기존의 미국의 LNG 그 FLNG 프로젝트의 기본 설계를 이미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또 이제 발주가 나온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 부각되는 상황이. 그러면 조선 기자재나 소형 뭐 조선사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태광, 태웅, 뭐 세진중공업, 성광밴드 이런 회사들 중에선 좋게 보시는 섹터가 있을까요? 저희는 엔진사는 무조건 저희는 좋다고 저 생각을 엔진사. 하고 있고, 그렇죠. 예. 네. 그 요즘에 이제 그 협력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가장 유망하게 보는 업체는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세진중공업은 뭐 특별히 강한 좋게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현대중공업 그룹에 저희 데크하우스 납품하는 네. 측면이 있고요. LPG 업황이랑 굉장히 연결선이 연관되고. 많은 네. 그런 회사인데 요즘에는 LPG뿐만 아니라 LNG 추진선의 LNG 연료 탱크 그리고 LNG 벙커링선에 들어가는 LNG 탱크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옛날보다 너무 한 선종의 업황에 크게 치우치지 않고 지금 전체적으로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네. 있는 건 대세잖아요. 그래서 옛날보다 그 선실 말고 선체에 해당하는 부분의 그 매출 변동성이 조금 줄어드는데 상향 안정화되면서 줄어들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수익성이나 매출이 안정되게 계속 올라가는 모습 그런 것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해외에 이미 따라 나가 있는 회사거든요. 네. 네, 아시아 지역에서 저희가 인건비 싼 지역에서 국내 조선 업체들이 그 배를 앞으로 조금 더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해외 사업장의 그 건조 척수가 성장을 하면 이 회사는 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업은 성장은 YOY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중인가요? 만드는 네. 그 숫자 자체가 성장하는 거는 사실 23에서 24로 올 때 컸었는데 네. 지금은 조금 이제 가격 지표로 끌어올리는 거지 갑자기 조선소가 막 온 사방에서 생기기는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네.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은 7, 8년 정도까지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네. 성장세를 네. 지켜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은 우상향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품주까지 한번 쫙 알아봤고요. 조선 업종이 오늘 제가 잠깐 착각하고 있었던 1분기 실적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 다음에 만날 때 조금 더 지금보다 더 높은 주가 수준에서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올해 주식시장 정말 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단기 이슈나 테마에 흔들리시면 매번 같은 실수만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치평가라는 것은 느낌에 의존하기보다는 명확한 기준과 공식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계좌를 평생 지켜줄 검증된 투자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532 법칙을 기반으로 돈이 몰리는 섹터가 어디인지, 저평가 기업을 선별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높여줄 기계적 수익화 루틴까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제 기준의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도박이 아니라 확률입니다. 감에 의존하는 95%의 개미를 이기는 단 5%의 필승 공식으로 더 이상 불안한 투자는 하지 마세요.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 8주 완성반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 4회 집중적인 교육이 진행됩니다.
투자 기법을 알려드리는 이론 강의뿐 아니라 배운 원칙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 중심의 라이브 수업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딱 2달만 집중하세요. 8주가 끝나면 시장이 흔들려도 뉴스가 쏟아져도 투자가 쉬워집니다. 위험이 도사리는 이번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선의 방법, 저 이건희와 함께라면 꾸준히 성장하는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칙으로 이기는 투자 지금 시작하세요.